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엔입니다. 드디어 30번째 극장 개봉 마블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기 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영화는 올해 마지막 마블 영화이기도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완다비전과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시작된 마블 페이즈 4의 마지막 영화이기도 합니다. 한 개의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영화라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전세계 관객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바로 이전 블랙팬서와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티찰라 역을 맡았던 체드윅 보스만의 죽음 이후 그를 헌정하는 영화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마블 쪽에선 티찰라 역을 재캐스팅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영화 속에서도 티찰라가 모종의 이유로 사망했고 이것이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줄거리에 영향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 티찰라의 죽음 이후 수많은 강대국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데, We know what you whisper. They have lost their protector. Now is our time to strike. 아마 여왕인 라몬다가 UN 연설장에서 분노에 찬 말을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바로 이번 영화의 주요한 적으로 나오는 네이머와 그의 왕국 탈로칸입니다. 우선 네이머는 1939년 발간된 무려 최초의 마블 코믹스에서 소개한 단 2명의 능력자들 중 하나였는데, 한 명은 오늘날 판타스틱4의 멤버로 알려져 있는 휴먼 토치, 다른 하나가 네이머입니다. My people call me Akukungkan, but my enemies call me Namor. 왜 이 둘이었느냐? 바로 만화가 칼 버거스가 불을 다루는 캐릭터 휴먼 토치를 만들었다길래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만화가 빌 에버렛이 그럼 물을 다루는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네이머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의 이름은 로만이라는 로마 시대에 사용된 남성성이 넘치는 귀족의 이름을 거꾸로 해서 네이머라고 지은 것이며, 1939년에 코믹스 설정인 심해에 살고 있는 초인으로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공중에서도 자유로우며 지상인간 1000명의 힘을 갖고 있다는 이번 영화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몇 가지 크게 달라진 것은, 보통 네이머와 마블 코믹스 속 아틀란티스는 그 이름처럼 그리스 로마 지역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영화에선 남아메리카 문화권으로 변동되며 네이머의 의상이나 왕국의 모습, 벽화의 언어 등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마야 문명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걸맞게 배우도 멕시코 출신의 테노치 우에르타를 캐스팅했는데, 국내에선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르코스 멕시코로 얼굴을 알린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 악당이 아니라 자국민을 섬기는 왕이라는 설정 때문인데, 단순히 세계 정복을 하려고 더 강해지려고와 같은 이유가 아닌 탈록한 왕국의 번영을 위해 기꺼이 세계 최강국인 와칸다와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I need to know if Wakanda is an ally or an enemy. 한 가지 여러분이 극장에서 확인해봐야 될 부분은 그의 피부색인데, 다른 탈록한 왕국의 전사들은 피부가 파란색인데 반해 그는 히스패닉 문화권의 외모입니다. 원작처럼 인간과 바다 왕국 종족의 혼혈로 나오게 될지가 관건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기억해두시면 좋은 점은 그는 미즈 마블의 뒤를 이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소개하는 공식적인 두 번째 뮤턴트, 즉 돌연변이라는 것입니다. 슬슬 마블 쪽에서도 엑스맨을 어떻게 세계관에 들여올지 고민이 시작되고 있을 텐데, 미즈 마블과 네이머처럼 강한 인상을 주는 캐릭터들을 돌연변이로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또 예고편에서 나왔던 이 대사를 고려해보면 와칸다가 비브라늄 장비를 가졌다고 해서 네이머와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할 것 같기에 빡센 전투가 예상되며, 또 와칸다 특유의 포즈라고 하면 양팔로 X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실 텐데, 탈로칸의 포즈는 에네르기파와 유사하다는 점도 예고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영화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요소는 새로운 블랙팬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누가 차세대 블랙팬서인지는 수트를 입은 인물의 체형, 그리고 와칸다 내에서 누가 왕족의 정당성을 이어갈 만한가를 고려하면 쉽게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데, 굳이 정답을 밝히진 않겠지만 원작에선 티찰라가 사망했을 때 슈리가 그 뒤를 잇기도 했고, 실제로 네이머와 목숨을 걸고 싸운 적도 있는 등 원작에도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예고편을 볼 때 가장 유심히 봤던 것은 새로운 블랙팬서 수트,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나 전투 방법이었는데, 먼저 이 장면 속 표범 얼굴에 소리파장 공격을 하는 장비는 슈리가 블랙팬서에서 사용했던 장비와 매우 유사하지만,
일부 장면에선 발톱을, 일부 장면에선 캐논을 장착한 것으로 봐선 비브라늄 나노 입자 기술이 활용되어 마치 토니가 마크 85 수트를 착용할 때 무기를 즉각 생성했듯 이번 블랙팬서 수트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비브라늄 나노 입자 기술은 슈리가 이미 2016년 블랙팬서 때부터 자유자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킬몬거 버전의 블랙골드 수트와는 또 다른 매력이 담긴 새로운 블랙골드 수트는 특히 헬멧 디자인에 주목해볼 만한데, 블랙팬서 1편을 보면 슈리가 전투를 할 때 얼굴에 찍었던 하얀 점과 매우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고, 또 착륙할 때 무음과 함께 보랏빛의 에너지가 수트 표면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티찰라가 착용했던 블랙팬서 수트처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오는 운동 에너지를 수트 안에 축적해 다시 방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고편을 보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새로운 블랙팬서가 전투하는 방식이었는데, 티찰라의 블랙팬서도 분명 현란한 움직임과 민첩한 공격을 사용했던 것은 맞으나 외벽처럼 보이는 곳을 평지에서 싸우는 것 마냥 유연하게 이동하는 모습은 특히 이번 영화의 블랙팬서 액션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블랙팬서 1편에서 블랙팬서의 힘을 갖게 해주는 신비한 식물 하트 모양 허브는 킬몬거의 명령으로 전부 불태웠는데, Burn it all! 그렇다는 뜻은 이번 블랙팬서는 하트 모양 허브 없이 수트만 갖고 블랙팬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아마 이 정도의 액션을 선보일 정도라면 하트 모양 허브를 먹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출처는 어디일지 등은 극장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등장인물들, 대표적으로 자바리 부족의 리더인 은바쿠, 티찰라의 연인이었던 나키아, 라몬다 여왕, CIA 에버렐 로스 요원, 도라밀라 제인 오코예, 아요 등 1편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대다수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신규 등장인물은 바로 맨손으로 자신만의 수트를 제작하는 MIT 공대 재학생 리리 윌리엄스입니다. 원작의 설정대로면 토니 스타크를 존경하는 공대생으로 우연히 파손된 아이언맨 수트를 접하고 연구한 뒤 자신만의 수트를 탄생시킨 것이었는데, 영화에선 어떤 계기로 와칸다에 오게 되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슈리와 오코예가 직접 MIT를 방문하는 것으로 봐선 그녀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도움을 받으려 한 게 아닐지라는 생각이며, I am going to give you two options. You can come to Wakanda, conscious or unconscious. 오랜만에 아이언맨을 연상케 하는 기계적인 수트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됩니다. 여기까지가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보기 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이었습니다. 전작인 블랙팬서는 2018년 미국 개봉 당시 같은 해에 개봉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흥행 성적을 뛰어넘었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영화였는데, 그 역사를 이끈 주인공과의 작별 인사가 담겨 있으며 그의 유산이 이어지는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인 만큼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영화는 국내에서 11월 9일 개봉 예정으로 이번에도 전세계 최초 개봉인데, 최드윅 보스만을 헌정하는 영화이자 차세대 블랙팬서와 마블의 바다 왕국도 담겨있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